이제 걸음마 이 시기를 이제 중심으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2세 때부터 비로소 훈육이 옵니다. 그래서 사실은 2세, 그러니까 말하자면 걸음마 시기에 우리는 훈육하는 방법이라든지 행동하는 치료하는 방법, 또 행동 요법 하는 것들을 또 배우셔야 돼요. 비로소 이제 행동을 해결하는 거,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세 아이의 문제 행동은 어떨까요? 지나치게 얌전한 아이, 떼쓰기. 이게 이제 가장 소아과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. 소변 가리기, 때리기, 깨밀기, 뭐 이 시기도 자위를 하나 봐요. 자위, 어리광 부리기, 심한 장난, 안 먹는 아이, 이런 것들이 이제 2세 아이의 대표적인 문제 행동, 흔한 문제 행동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이제 소아 행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.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거라는 거죠. 아까 6개월 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가 감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더구나 걸음마 시기는 당연히 학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이가 문제 행동된 거는 학습된 거다. 그래서 학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항상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또 아이의 행동은 환경에 민감화되는 거죠. 당연히 하겠죠. 어리기 때문에 의지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.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는 어렵죠. 보통 의지력으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언제 주는 게 좋을까요?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세요. 보통 우리는 그럽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때는 의지력을 끊을 수가 있어요. 자기가 공부를 위해서.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고 스마트폰 너 관리해 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근데 그런 스마트폰 앱을 왜 만들까요? 부모가 결국은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기 우리 그 키즈 앱에서도 만드는 게 부모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 이 스마트폰은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의 아이들한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. 결국은 가능하면 좋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보여주는 것, 자기 스마트폰을 안 주는 게 가장 좋고요. 혹시 주게 된다고 그러면 부모가 관리를 해야 된다. 아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. 라는 개념을 조금 가져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. 또 아이들은 기억력이 짧죠. 기억력이 짧으니까 행동했을 때 바로 반응을 해줘야 돼 먹힌다는 거죠. 그렇죠? 보상을 하더라도 바로 해줘야지 먹히는 거지. 그렇지 않으면 먹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결국은 상과 벌을 통해서 이루어진 있다는 거고 또 나중에 이제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이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죠. 부모의 화학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최근의 주제는 육아의 베스트셀러 주제는 사실은 아이가 아닙니다. 엄마를 어떻게 위로할지 이런 책들이 더 많이 팔립니다. 그래서 이슈가 조금 바뀌고 있다.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이 독박 육아를 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이그조스티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죠.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마트폰의 원인을 봤더니 60% 이상이 부모가 스마트폰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중독이 일어난다는 거죠. 그래서 부모가 끊으면 70% 이상은 해결된다는 겁니다. 실제로 스마트폰 관리는. 예.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의 화 관리가 아이들 화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또 감정이라는 것은 막기보다는 풀게 맞고 또 그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든지 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좋은 것들을 상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. 행동 지도의 기법.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육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행동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. 이거는 이제 소아과 그 노스 아메리카 페디아트릭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소아과 의사들을 위한 교육 방법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긍정적인 강화법이 있다. 그다음에 강화를 중지하는 방법이 있다.
모델링 기법이 있다. 그 다음에 차차차 뭐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방법이 있겠죠. 그 다음에 자기를 관리, 컨트롤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놀이개 젖꼭지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빠는 것처럼 자기가 조절하는 법이 있다. 그 다음에 서로 제지하는 방법, 그 다음에 꾸중과 처벌 이런 방법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. 다 쓸 수가 있습니다. 다 쓸 수가 있는데 연령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영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? 이렇게 뭐 꾸중하고 처벌한다고 될까요? 안 되죠. 그거는. 영아는 관심 돌리기, 그 다음에 잘한 행동에서 칭찬하기 밖에는 효과가 없습니다. 근데 이 걸음마 시기부터는 그것 말고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죠. 타임아웃 방법이라는 것들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요. 강화물을 소구하는 방법들 같은 것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걸음마 시기에는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.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감정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감정이 실제로 가라앉는다.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때부터는 쓸 수가 있다.